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2024년도 유망주를 뽑아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 유망주에서 23종목을 뽑아봤는데, 물론 3분의 1 이상은 뭐 2, 300% 급등도 하고 상당히 수익률은 좋았지만,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우열이 좀 가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당초에 이제 축구 포메이션 이 위치처럼 11종목만 하려고 했는데 3종목을 추가해서 14종목으로 픽을 해봤습니다. 뭐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등 고루 좀 분포를 시켜봤는데요. 바이오주 선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보로노이,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는 네페스, JI테크, 로봇은 SBB테크, 2차전지는 이제 레버리지하고 EG,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MC넥스, 게임은 넵튠, 자동차 쪽은 아진산업, 5G 와이팜, 그리고 XR 쪽 버넥트하고 태양광 S에너지를 포함해서 14종목을 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일단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보완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덱스 2차 산업 레버리지인데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시장이 반등을 해줄 경우는 2차전지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바로 안 움직이더라도 차근차근 모아두시면 지금 이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률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지금 이게 구성 종목들인데, 뭐 셀 3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 계열이 이제 양극재 그 소재들, 그다음에 푸른색 계열이 장비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소재 재료들인데, 지금 물론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그 금융투자교육원 인터넷 교육을 필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매매는 안 되실 텐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금융투자교육원 하셔가지고 이제 ETF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는 들어가서 좀 보시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작년 7월 저기 2003년 23년 7월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때 이제 에코프로가 그 150만 원을 찍고 이제 밀려 내려올 때, 그때 정점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10월 달에 공매도 중지한다는 그 발표가 있는 날 엄청나게 그날 하루만 뭐 58%인가 폭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눌리면서 이제 저점을 잡고 추세를 돌려가려는 어떤 그런 모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이 5,400원대인데 그 5,000원대까지 일단은 밀릴 수 있다 가정하시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뭐 금년 안에 뭐 거의 10,000원 이상은 틀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요거는 이제 리스크도 물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교육을 받으시고 거기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G, 이제 페라이트용 산화철을 생산을 하고 그 유일 그 생산 업체입니다. 페라이트용 산화철을. 그래가지고 이게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그 히토류를 배제하고 페라이트용 산화철을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료용 산화철도 저기 생산을 하고 에너지 환경 사업,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광석들 같은 경우 중개 무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에너지로 비탄소계 음극재라든가 연료전지, 그다음에 고체 수소 저장 소재 등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 절감 차원에서 LFP 배터리를 전환을 할 경우에 이 고순도 산화철이라는 거는 필수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광양에도 신규 공장 건설 예정이고, 테슬라가 이제 히트류 대신에 페라이트 사용 전망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수혜를 봤던 거기 때문에 그때문에 이제 이런 상승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 눌렸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래량은 뭐 빠져나간 건 없고, 횡보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또 해당 모멘텀을 부각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는 어차피 차량 이제 중저가 모델을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NCA 계열 뿐만 아니고 충분히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참고를 그 화면 캡처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향후 성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2차 전지에서 다른 뭐 장비주들이나 그냥 그런 거보다도 유일하게 이제 픽한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반은 이 레버리지로 이제 대체를 해서 그 투자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페스 좀 힘들었던 종목이긴 한데 후공정 파운드리하고 이제 뭐 전자 재료도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에 이제 네페스 라웨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폴리이미드 대체 패키징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상당히 몰빵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좀 신기술로 해가지고 이제 퀄컴 쪽에도 이제 트라이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수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리스크를 안고 그다음에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근데 지금 뭐 최악의 시기는 지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히 그 포커스를 그 차지하고 그다음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와 연동되는 그 PMIC 이게 이제 모바일 앱 프로세서용 이제 전력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AI 반도체 개발 관련한 거는 이제 사피온 등과 이제 NPU 뭐 칩넷 이종 집적 초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뭐 국책 과제를 수행한 이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이동통신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통합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첨단 팬아웃 패키징에 고가의 폴리이미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네페스라웨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노이즈나 그 어려움 같은 경우는 주가에 지금 다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저가가 팬데믹 때 이제 저점 이 정도였는데 그 저점을 밑으로 깨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바닥을 기었거든요. 이만큼 조정을 다 받고 또 횡보까지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 위로 갈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I테크는 반도체 소재, 특수가스, 뭐 그다음 포토마스크 케이스, 포토마스크 케이스, 그다음에 식각 공정에 이제 특수가스가 이제 다 외산이었었는데 그 국산화를 추진한 업체고요. 새만금에 이제 삼공장도 시설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EUV 노광 장비 도입 수요로 돼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노광 장비가 들어오면 포토 레지스터용 프리커서 수요가 증가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책 과제를 진행한 이력이 있고요. 이 그 이 소재가 전구체 소재라는 게 이제 반도체 증착 공정에 필요한 그 소자형 방막 증착을 위한 그런 소재 사업인데 그 이 특수가스라든가 이제 그 이 전구체 소재라든가 이제 이 소재를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도시바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지만 이 회사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모가가 이제 14,000원이었는데 이제 300% 무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가격에서 뭐 크게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무증 발표 이후에 300% 무증 발표 이후에 이제 그 영향으로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 돌아온 거고요. 공모가 수준 다시 뭐 거의 그 상태로 온 상태고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반도체 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지면 쭉 우상향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인데요. MC넥스는 2023년도에도 이 종목을 좀 픽을 했었었는데 괜찮게 보고 근데 이제 작년에는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자율주행하고 관련돼서도 충분히 갈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픽을 해봤는데 카메라 모듈 및 응용 제품 개발하는 업체고요. 이제 초소형 카메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로봇, CCTV 등 사업 영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전장 중심 기업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멀긴 했지만 2029년도에는 이 고스펙 카메라 모듈 시장이 규모가 106조에 달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한 섹터들이 너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급등을 하고 눌렸다가 이제 쌍봉을 맞은 다음에 계속 가격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1년 반 넘게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평 390선 선에서 계속 이제 바닥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딱 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으로 SBB 테크를 픽을 해봤는데요. 물론 로봇 쪽은 지금 뭐 종목도 많고 한데 로봇 감속기 국산화한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환경용 베어링을 반도체 공정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뭐 21년도에 소부장 으뜸 기업도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국내 주요 로봇 기업들과 정밀 감속기 테스트 및 양산화에 지금 열심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봇 쪽은 계속 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아 보여가지고 상장했던 그 초기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초반에 이제 한 대여섯 배 밀렸다가 이제 한 여섯 배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줄줄 흘러내렸는데 다시 뭐 제자리 왔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다가 올라갈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지 뭐 저점은 잡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R 기기 쪽에 이제 버넥트라는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증강현실 기술 바탕으로 한 XR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그 컴퓨터 비전 기술이 좀 세계적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실시간 연결한 XR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과 XR 기술 협업한 그 이력이 있는데 삼성 XR 헤드셋인 갤럭시 글라스가 조만간 등판할 거라는 이제 발표될 거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얘네가 이제 삼성 SDI하고 그 원격 협업 XR 솔루션이 이제 버넥트 리모트 커스텀 개발 및 구축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공간 디지털 전환 전문 업체인 T랩스하고 디지털 트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한 후에 여름에 이제 7월 달에 상장한 후에 이제 거의 이제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거의 반토막이 나고 계속 줄줄 흐르다가 지금 이제 저점은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5개월 넘게 기간 조정 행보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조정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글라스가 만약에 이제 연초에 좀 이슈몰이를 한다던가 하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딱 튀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아진산업을 픽을 해봤는데요. 물론 자동차 부품주 뭐 화신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이제 유난히 얘도 이제 좀 끼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류 생산 주로 이제 경량화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전기차 원터 펌프, 그다음 냉난방 컨트롤러, 공조장치, 조향장치 부품 등을 생산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 이제 AUV라는 게 이제 파일 포맷이라는 거고 DVR이 그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라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가 또 2017년도에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라고 하죠. 이제 그거 플랫폼 개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소 쪽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19년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얘네가 이제 수소차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수소 전기차용 비정형 수소 저장용기 모듈 및 시스템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수소차 넥소에 그 전동식 워터펌프를 공급한 이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 대우 부품의 지분을 또 9.7%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되는 모멘텀이 좀 있어서 아진산업을 픽을 해봤습니다. 얘네도 뭐 거의 5년 넘게 계속 박스권만 긋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강하게 한번 돌파를 했었죠. 연초부터 해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였군요. 올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7월까지 그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제자리로 내려왔는데 지금 장기 입형 위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그 자리만 어느 정도 잡아주고 이 라인 지지 받아주면 연초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수출도 점점 많이 되고 있고 그 현대차가 계속 드라이브를 강하게 뭐 전기차나 수소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받고 하면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수혜주 쪽으로 자동차도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진사랑 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쪽으로 와이팜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용 단말기 탑재 전력 증폭기 모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RF 그 프론트엔드 모듈 시장 유일의 국내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외국 업체인데 이게 이제 좀 키포인트로 골라봤고요. 그냥 스마트카 분야도 좀 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그 지금 이 RF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스마트폰 등 이제 그 이동통신 그 단말기하고 통신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위해서 그 무선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최종 단의 부품 등을 통칭하는 게 이 RF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제 뭐 국산 뭐 삼성폰이나 우리 국산 제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 통신사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5G 관련돼 가지고 이슈몰이가 되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얘가 이제 2020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한 이후에 3년 반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을 완전히 기다가 이제 올 여름에 바닥을 잡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다가 다시 이제 그 누르면서 아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평 정배열 이제 초입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5G도 연초에 이제 움직여준다든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끼 있을 만한 종목으로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 쪽으로 S에너지를 뽑아봤는데요. 이제 어차피 태양광도 금리 인하가 되면 그동안 이제 눌려있던 그 서름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 중에 하나 픽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대형주들이 하나솔루션이라든가 HD 그 현대에너지 솔루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태양전지 모듈 제조, 그다음에 이제 발전 시스템 설치도 하고 발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제 유지 보수 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인 SP올셀에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고 이 뭐 수소 모멘텀도 같이 이제 양수 겸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국내 최초로 700W 고출력 모듈 KS 인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제법 그 고 기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평균을 설정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RE100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이제 의무화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줄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이제 전환을 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 거의 팬데믹 때 그 저가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리도 그 첫해 이제 뭐 바이든 저기 뭐 당선되면서 그 신재생 쪽으로 오르다가 다 반납하고 살짝 또 장기 입형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다시 또 눌려 있는데 뭐 지금 거의 저점이 더 이상 빠질 일이 없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 시도를 해서 고개를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쪽에서는 넵튠을 일단 픽을 해봤는데요. 그 요즘에 게임주들이 잘 올라갔죠. 뭐 위메이드도 잘 올라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그 텐센트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체 게임주들이 한번 타격을 받았는데 아마 연초에 계속 다시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은 게임 산업도 그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조정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한 업체고 종속사에서는 뭐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든가 RPG 게임, 그다음 퍼즐 뭐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이제 올해 23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웹 애니 IP 활용해 가지고 신작 게임 이제 출시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이제 그 계열사나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또 외인 기관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괜찮아 보여서 픽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급등을 하고 이제 뭐 쌍봉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한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시 또 얘네들도 다 제자리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대량 거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 탈출 신호탄을 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 반등을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줄 때 위로 올라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남았는데요. 우선 이제 신테카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그 다음에 썬바이오 이제 세 종목을 픽을 해봤는데 신테카 바이오는 그
이제 AI 신약 플랫폼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그 국내 최초로 양자 결합 AI 바이오 슈퍼컴퓨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AI 기반으로 신생 항원을 발굴함으로써 이제 면역 항암제 개발에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건강을 중시하고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일 거고, 그다음에 그 작년에 AI 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살짝 동조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급등을 하고 쭉 밀려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의료 AI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살짝 그때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은 잡고, 그다음에 살짝 고개를 들어주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 조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연말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가격대 잘 지키고 하면 뭐 이거 충분히 이제 내년에 더 괜찮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당초 이제 공격수로 놨다가 이제 후보로 일단 뺀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얘네도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전문 기업이고 이제 표적 치료제 분야에 집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일상 승인 관련해서 이 건으로 이제 8월 달에 그 AI 의료하고 폐암 신약 기대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성 고형암 표적 치료제 국가 신약 개발 사업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0월 24일 바닥 찍은 이후에 이제 이따 차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연기금 등 기관이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상장한 후에 별 움직임 없이 그냥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이제 8월 달에 그렇게 AI 의료 및 뭐 폐암 신약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다시 또 다 빠져버렸죠. 이제 뭐 유증을 하고 뭐 그런다 이런저런 이제 일들 있으면서 다 노이즈를 겪고 저점을 잡은 후에 다시 이제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는데, 조금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이제 매수 밴드 좀 지키시고, 요 가격을 좀 지킨 다음에 이제 눌리는 거 봐서 진입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바이오는 임상 실험 대행 이제 의약품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생체 고분자 유도체 기술 기반으로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이제 공장도 이제 증설해가면서 바이오시밀러 그,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매출이 좀 나오는 업체거든요. 그냥 일반 바이오 업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구강 건조증 개선제 미 기술 수출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 전해질 소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 선바이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에 이제 인공 혈액 관련주로도 묶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인공 혈액 SBX 관련 뭐 연구 개발 및 독성 시험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직 그 뭐 임상 완료나 상용화 업체는 없지만 이제 확장성이 뭐 제법 있다 하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한 뭐 500조 시장 정도 된다 하는데, 인공 혈액 시장이. 근데 그거는 이제 관련 모멘텀이 또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거기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저기 이제 코로나 때 고점을 딱 찍은 이후에 이제 급등하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의 그냥 바닥을 밀려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저점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기 이평선을 이제 돌리고, 그다음에 정배열 초입에 있는데, 그 이제 4월 달에 대량 거래 유입됐던 때가 이제 구강 건조증 개선제 이제 미 수출 협의했다는 어떤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멘텀이 있고 물량이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을 받아주거나 뭐 얘기가 나온다 하면 최소 뭐 이 정도 이상은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탄력을 받아준다면 좀 크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 15종목을 픽을 해봤는데요. 그 이제 화면 자체는 그 이제 매수 밴드라든가, 그다음에 1차, 2차 목표, 그다음에 이제 좀 중장기 관점까지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화면을 다시 좀씩 돌려보시면서 해당되는 가격대는 체크를 해 두시고 거기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14종목을 픽을 해봤는데요. 코덱스 2차 산업 레버리지, 이지, 네페스, JI테크, MC넥스, SBB테크, 버넥트, 아진산업, 와이팜, S에너지, 넵튠,
신테카바이오, 보로노이, 썬바이오 이렇게 14종목을 픽을 해봤으니까요. 저기 이제 이 내용 잘 참고하시고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올 한해 매매하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